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유부녀가 바람 피우기 쉬운 남자 탑 6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에서 10명 중 5명이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53.7%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듯 상당히 많은 남녀가 불륜에 빠진 경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장기 연애 중이거나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권태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흔히들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뭔가 삶에 활력과 재미를 줄 만한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일탈을 꿈꾸는 거죠. 하지만 아내도 잘 차려입고 밖에 나가면 아직도 예쁘다면서 여자로 대접하는 남자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면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여자로 대접해주는 남자를 보면 설레고 마음이 동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수의 유부녀들이 남편 몰래 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애인을 둔 유부녀를 본 적도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가정은 지키면서도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몰래 애인을 만나곤 하는데요. 그럼 유부녀가 바람 피우기 쉬운 남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부녀가 바람 피우기 쉬운 남자 탑 6. 1위, 채팅이나 어플로 만난 남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외도 상대로 채팅 사이트, 나이트 클럽 등 새로운 곳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답한 사람이 37.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오픈 채팅은 2015년 8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채팅방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서 콘텐츠를 주고받는 채팅방 형식입니다.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채팅을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요즘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함께 나누거나 주식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오픈되어 있는 채팅방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다들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단둘이 만남을 가지고 그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오픈 채팅 분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오픈 채팅은 채팅방 검색을 허용한다면 해당 어플의 이용자 아무나 접속을 해서 채팅할 수 있고 프로필 설정 또한 익명으로 해놓을 수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여러모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실제로 기혼자와 미혼, 돌싱 등을 동시에 모집하는 대화방이 있으며 기혼자들만 따로 모집하는 대화방도 수십 개예요. 기혼만 입장 가능한 방은 기혼방, 기혼과 미혼이면 기미방, 기혼과 돌싱이면 기돌방으로 불립니다. 참여자들은 가볍게 연애하자는 의도로 접근하지만 실상은 기혼자들끼리 불륜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이 많죠. 오픈 채팅 검색칸에 기혼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결혼을 한 사람들끼리 연애하자는 방이 여러 개 등장하며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인증을 받아 들어간 오픈 채팅방에는 수위가 높은 음담 패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만 끝나지 않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불륜을 저지르는 기혼 남녀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오픈 채팅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보이스톡을 하는 불륜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어플의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불륜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금칙어로 정해두었으나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불륜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한 요즘에는 소개팅 어플로 손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죠. 중년 소개팅 어플, 돌싱 만남, 유부 만남 등 소개팅 어플을 통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소개팅 어플상에 접촉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인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난 남자는 주변 사람이나 남편과 아는 사람의 확률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바람피우는 유부녀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거죠. 2위, 직장 동료나 상사.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대상 27.9%가 직장 동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의 불륜 상담 중 가장 많은 1순위가 바로 직장 내 불륜이라고도 하고요. 인간이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즉,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직장 동료인 경우 서로 만족할 만한 형평성이 존재하면 지속적인 동료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공감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상승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경우 강한 동료애가 생기면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불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상담 커뮤니티에서 기혼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 중 21.5%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한편 전업주부 중에서는 불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였으며 그 대부분이 직장 다닐 때 있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유부녀들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3위, 동창 친구.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바람 피울 확률이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성과는 36.1%, 직장 동료와는 27.9%, 동창 등 친구와는 19.7%, 동호회 사람과는 14.8%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성과 잘못된 만남을 갖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한때 네이버 동창회 밴드 모임이 한창 유행했을 때 특히 옛 동창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들이 많이 있었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면 처음에는 좀 낯설지만 이내 옛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어릴 적 학창시절의 추억은 아련한 그리움과 순수함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동창 친구와는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4위,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부녀가 만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는 취미 활동으로 만난 사람이 30.5%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변호사들의 불륜 상담 중 2위는 동호회 불륜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동호회 가는 사람들 모두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만남이나 취미 생활을 위한 카페의 동호회에서 만난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자신과 같은 취향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많은 불륜 커플이 생겨나곤 해요. 집에서는 주말마다 밖에 나간다고 타박만 하는데 동호회에 가면 자신의 취미를 이해해주는 이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동호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쉽게 친숙해지고 오프라인으로의 만남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취미생활로 보일 수 있지만 원래 고생하면서 더 친해지고 끈끈해진다고 하잖아요. 산에 오르면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생기고 정도 들기 마련이다 보니 불륜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산악회나 등산 동호회 불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중년 부부들의 불륜의 메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등산이나 골프, 보드, 볼링, 배드민턴 등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 모임을 매주 빠짐없이 나간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들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죠. 술은 남녀를 더욱 가깝게 그리고 용기를 내게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스포츠 동호회인 경우에는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마무리로 술 한 잔씩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함께 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고 게다가 술까지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하다 보니 그 중에 눈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기 쉬운 거죠.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썸을 타다가 불륜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5번째, 첫사랑이나 옛 애인.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부녀가 만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는 취미 활동으로 만난 사람이 30.5%, 직장 동료가 27.2%, 첫사랑이나 옛 애인이 25.9%로 나왔어요. 즉, 유부녀의 불륜 상대로 생각보다 첫사랑이나 옛 애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혼해서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남편과의 갈등, 집안일과 직장을 병행함으로써 생기는 피로와 스트레스, 육아의 어려움 등등 현실은 녹록지 않죠. 이때 문득 첫사랑이나 옛 애인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캔자스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옴니 길라스 교수는 이별 후 사람들은 외로움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익숙한 관계를 그리워한다고 했거든요. 즉, 옛 애인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와 생긴 몸정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연인에게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다시 만남을 갖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6위, 남편, 지인. 불륜 재현 드라마를 보면 종종 남편의 지인과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부녀가 만난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로 남편 지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로 나왔어요. 유부녀의 불륜 상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순간이 충격이 크겠지만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와 아내 두 사람에게 모두 배신당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기 쉬운 남자 탑6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유부녀가 바람 피우기 쉬운 남자 탑6. 1위 채팅이나 어플로 만난 남자, 2위 직장 동료나 상사, 3위 동창 친구, 4위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5위 첫사랑이나 옛 애인, 6위 남편 지인.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